안녕하세요.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시적 2주택자분의 실수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자녀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갈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정상적인 경우는 비록 2주택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드리는 이분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단순 착오로 안 내도 될 세금을 무려 큰 거 한 장 1억을 내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되겠습니다. 일산에 사시는 사춘기 청소년 2명과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남편, 이렇게 4인 가족의 사례입니다. 오래전부터 김포에서 자가로 사시다가 아이들 교육차, 학군이 좋은 일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일산에서는 전세로 쭉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나가시는 집주인의 매수 권유로 전세금을 떠안고 일산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여 대학을 들어가고 일산에서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남편의 아우성으로 서울로의 이사를 알아보고 있던 중 이미 고공행진을 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 때문에 서울 진입은 이분들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화정이나 능곡으로 아파트 구매를 염두에 두고 알아보던 중에 적당한 가격에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를 부동산 사무실로부터 추천을 받아 자금 마련차 급하게 일산 아파트를 먼저 매각을 하게 되셔서 안 내도 될 양도소득세를 무려 큰 거 한 장 1억이나 내게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일시적 2주택 전략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한 가성비 최고의 서민 투자 전략입니다. 일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두 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하시더라도 1 내지 3%의 최저세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제와 최대 80%라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 전략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김포 아파트와 일산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계시면서 늦게 취득한 일산 아파트를 생활 형편상 먼저 급매로 매도하셔서 안 내셔도 될 세금을 무려 1억이나 내게 될 상황에 처해지게 되셨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김포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셨더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1억은 충분히 아낄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싹 풀어드리는 진짜 해결사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방송 드릴 사연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매도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오피스텔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한 사연입니다. 이분은 직장에 다니는 첫째 아들, 그리고 아직 취준생인 둘째 아들, 그리고 인천 모초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오랫동안 별거 중인 남편 기러기, 이렇게 4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래전부터 구축 빌라에 사시다가 얼마 전 서울 근교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셔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축 빌라를 분양 잔금 마련차 매도를 진행하시던 중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별거하던 남편 기러기에게 전입신고가 된 주택분 오피스텔이 있었던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오랫동안 별거하시던 남편 기러기께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새를 살다가 보증금을 떠안고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타인에게 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 이런 상황에서 싹풀 상담이 진행되었는데 사모님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남편분께서 가지고 있는 주택분 오피스텔을 정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보통 집이 한 채 있으신 분이 아이들 교육 목적이나 기타의 목적으로 학군이 좋은 새로운 지역의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셔서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주택을 2개 보유하시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데요. 종전주택
이분께서는 이제 빌라를 취득하시고 나서 최소 1년이 지나고 나서 분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집을 분양받고 나면은 그 날로부터, 보통 이제 분양이면은 입주일이죠. 입주일로부터 3년 내에만 종전의 빌라, 이분께서는 이제 구축 빌라죠. 이거를 3년 내에만 매각하시면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집을 양도하는 시점에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되는데, 만약에 1번 집을 취득하실 당시에 조정지역으로 발표가 되어 있었더라면은 그 집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10년 이상 충분히 보유도 하시고 거주도 하셔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도 주택 수에서 문제가 터졌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현재는 실질적으로 남남간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즉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을 진행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록 따로 살더라도, 세대를 따로따로 해서 살더라도 남편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오피스텔이 이 사모님의 주택수로 카운트가 되셔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남편분 오피스텔의 존재를 모르고 사모님께서 구축빌라 매각을 그대로 진행하셨더라면 매각 시세가 6.2억이었고 오래전에 구입하셔서 매입 가격은 1.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6.2억, 1.2억 이렇게 해서 시세 차익이 무려 5억이나 되셨습니다. 여기서 장기 보유하셨으니까 30%, 355, 1.5억을 공제하시더라도 이분이 부담해야 될 양도소득세 등은 무려 1억 2,600만 원이나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입주일로부터 3년 내에만 천천히 매각하셔도 당연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셨었는데,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상담을 진행해 드렸는데, 플랜 A로는 오피스텔의 정리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첫째 아들이 대표로 남편분을 만나려고 시도를 했으나 의도를 간파하고 남편분께서 만나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아주 부침성이 좋은 둘째 아들을 투입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특유의 그 사교성으로 아빠를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여전히 아빠는 매각할 의사가 없어서 매각 정리에는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랜 B로 이제 세입자분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주택분 오피스텔이지만 세입자를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분으로 교체를 하시면은 즉시 주택수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모님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즉시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자분이 거부하셔서 이 또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플랜 C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큰아들을 세대 분리를 해서 부담부 증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담부 증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을 떠안고 큰아들한테 증여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보증금을 떠안고 증여를 하니까 약간 아빠를 설득하기에 좀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진행하시면은 이제 부담 부분은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차액 1억은 일반 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남편분 오피스텔의 시세는 1.2억이었어요. 이거를 100% 증여로 진행하게 되면 1.2억에서 성인 증여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가표 7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율 10%를 적용하면은 증여세는 700이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부담부 증여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부담 부분 보증금 2천은 양도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세 차익이 거의 없어서 양도소득세가 제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액 1억 원은 일반 증여로 가게 되는데, 일반 증여는 이제 공제 5천 빼면 가표 5천에 10% 해서 증여세 500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뭐 증여세 500도 내기 싫으시면은 증여세를 제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아들도 뭐 취준생이지만 성인이니까 포함을 시켜서 일반 증여 1억을 각각 5천, 5천 이렇게 증여를 하시면은 증여공제 각각 5천, 5천 이렇게 받아서 가표가 제로가 되니까 증여세 500을 제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같이 사는 취준생 아들이 오피스텔 지분을 받게 되면은 이 지분 소유 자체를 주택 보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역시 주택수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싹풀 상담의
결론을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무조건 첫째 아들의 세대 분리를 시키고 부담부 증여를 진행하셔라. 그리고 증여세는 500만 원 정도를 내시는 게 전체적인 절세 측면에는 가장 유리한 최상위 전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례 사모님께서 부담부 증여 방법으로 잘 진행하셔서 양도소득세 1억 2,600만 원을 꼭 전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